사실은 제일 제가 우려했던 건 그런 작품에서 그런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귀여워가지고. 진심이에요? 근데 이제 맞춤형 문제처럼 연극 무대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긴 한데. 야, 옛날에 관객이 한 명 있을 때도 공연을 하셨었어요? 아, 있죠. 워낙 이렇게 소문이 많이 입소문으로 나야 되니까 네. 다른 홍보물이 없잖아요. 포스터 말고는. 오시면 이제 어떤 때는 같이 뒤풀이 가실래요? 공연 보실래요? 같이 뒤풀이 간 적도 있어요. 아니, 배우가 몇 명인데 한 명 있어도 공연을 네네네. 합니까? 네. 야, 그 책에만 그 나오는 사람 줄 없으면 알았어. 공연 안 하는 건데.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촛불을 켜고 되게 중요한 장면 하는데 그게 아마 커튼에 불이 붙었나 봐요. 그랬더니 관객분이 이렇게 치면서 저기 불을 불났어요. 끄고 합시다. 침착한데? 침착하다. 네,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. 그리고 막 연극하다 보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대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있죠.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막 몰입해서 하는데 이쪽에서 코미디 공연이 아니어도 아니 있어요. 진짜 몰입해서.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게 무시하고 있었어요? 가야 돼요? 아니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가 무대에서 실수가 많잖아요. 네. 막 라이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네, 나이요. 맞아. 전화를 막 돌려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데 전화 그 코드가 빠진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계속 연결을 해갖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빠졌어. 껴야지 빠졌어. 아, 지금 푹 빠졌다고? 그게 무슨 전화가 돼 말로. 아, 그럼 어떻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서 못 들은 척하고. 이게 저도 그 작품 말씀도 워낙 소극장에서 하니까. 맞아요. 소극장 되면 다 들리잖아요. 잘 보이지. 예.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들 하는 커플들도 꽤 있고. 약간 암전을 이용해서. 네. 네, 그렇죠.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렌즈 빼는 거야. 딱 떨어지네. 그러니까 정은 배우님이 연기 잘하는 게 렌즈 빼는 거야. 안 본다는 거지. 저 알바 많이 했어요. 어떤 거 하셨어요? 전단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전단지는 좀 했고요. 뭐 녹즙 배달하는 거. 독주. 네, 녹즙. 아, 배달하는 거. 네, 배달하고 배달. 호텔에서 이렇게 음식 서빙하는 것도 했고요. 많이 하죠. 네, 판매. 그때 뭐 판매는 들었던 많이 얘기 하죠. 중에 뭐 없어요, 선생님? 저 가족같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일 이위엔 많이 뭐. 들었었죠. 가족같이.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일 힘든 아르바이트는 뭐였어요? 저는 힐을 신고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 다른 거 뭐 이렇게 설거지 이런 건 괜찮은데 힐을 오랫동안 신어야 되니까.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판촉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럴 때 젊은 언니들 이렇게 아가씨들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많이 쓰여요. 맞아. 옛날 힐 생각이 나서. 진짜 새 신고. 불편해. 맞아.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. 뭐 파셨어요, 마트에서? 간장 같은 것도 팔고. 힐 신고 간장 파셨어요? 네, 아니, 그때는 이제 약간 두툼한. 약간 두꺼운 굽 있는? 굽 있는 거 신고. 간장하고. 간장. 근데 엄청 잘 팔았을 것 같아요. 수줍어서 잘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.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거기서 정해주는 멘트 같은 게 있잖아요.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굉장히 수려한 그런. 문장이 돼요? 수영 문장이 돼요? 아, 네.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, 그러니까?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몇십 년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간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또 몇 퍼센트의 뭐 화학적인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성분이 오, 있어서. 술술도 나오죠. 네. 아유, 근데 좋긴 한데 비싸다.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. 여기 뭐야? 이게 뭐야? 휴지도 있고. 휴지. 이런 아니, 것도 휴지야 껴줘요. 뭐 다 여기도 주고 다 주지 뭐. 이거 어머니 진짜 좋은 제품이고 또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아, 진짜? 먼저 드리면 안 돼. 먼저 드리면 안 되고. 먼저 드리면 안 되고.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. 아이고 난 4개 살 건데. 4개 살 건데 이거 휴지 하나인가? 아 그러면 어머니 응. 저기 잠깐만 돌다가 오셔요. 내가 남겨놓을게. 뭐 이렇게. 기가 막히다. 나 근데 이거는 진짜 신뢰한다. 왜냐면 돌아봐도 제일 인상적일 것 같아. 되게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. 많이 파셨겠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꽤 많이 팔았어요. 판매왕 계속- 같은 거. 판매형도 하셨대요. 네, 계속 그렇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간장 그러면 판매형 하셨어요?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하면은 연극을 못 하니까. 아니 왜냐면 들어보니까 사고 싶잖아. 그러니까. 진짜로. 지금 마지막 말 같은 게 너무하다는데 한 바퀴 돌아보고. 아니, 둘러보고 그럼 오세요. 제가 챙겨놓을게요. 또 시장 알바도 하셨어요? 경동시장에서 야채 팔았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때 제가 이제 연기를 가리켰어요. 가리키다 보니까 뭔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 막 하는 노동
좀 힘든 노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동시장을 갔죠. 근데 알바로. 네, 예, 예.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? 그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. 경동시장은 또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이 다 오죠. 도매로 물건을 그렇죠. 뛰러 물건 뛰러 오잖아요. 오죠. 근데 거기 이제 대학로에서 음식 식당 하시는 아저씨나 또는 혹은 주점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네. 오셔가지고 너 여기서 왜 일하고 있냐고 계속 여기서 일할 거냐고 연극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공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. 그분도 놀라셨겠다. 아니 여기 정은이 그 왜 연기 있지? 잘하는 네. 친구가 여기서 있으니까. 그럼 조금씩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. 아 좀 이렇게 알아서 온정이 있어 챙겨드리고 그럼 아는 사람 챙겨줘야지. 그렇지. 그럼 2달 동안 시장에 계시면서 뭘 얻은 게 있어요 그때? 그 너무 힘들었어. 그 너무 힘들었어. 그래, 내가 좀 하는 게 낫겠다. 연기하는 게 낫겠다. 아 연기가 낫네. 야, 연기가 더 쉽다. 아니, 진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, 그렇지.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는 분들이 많구나. 맞아요. 나는 진짜 복되게 살았네. 아 힘들구나 이 세상이. 그런 생각 많이 했죠. 아니 그 시장 가기 전에 그 친구들 그 후배들 가르쳤다고 했잖아요. 연기. 네네네. 지금도 연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? 있어요. 네. 누구? 지금도 우리 옛날에 진진이 씨 초창기에. 주신 씨. 근데 맨날 술만 먹였어요 제가. 그게 연기죠. 인생 연기. 아니 왜냐면 저희도 이제 연극판에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어떻게 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방법을 알려주세요. 그러면 일단 술집으로 데려가셔서 한 잔 예술 사주시면서 거기서 예술 인생을 얘기하죠. 알아야지. 예술 얘기해야지. 이런 얘기. 저도 맞아요, 이제 맞아요. 그런 방법을 썼던 아 것 근데 같아요. 술 잘 드세요? 지금은 거의 못 먹습니다. 옛날에는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져 갖고. 네. 언제 드셨으면 몸이 안 좋아지셨어. 예,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 송우석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예요. 예. 부동산 등기 좀. 근데 왜요? 사실은 그때 송강호 오빠가 워낙 유명하시고 진짜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. 대학로 시절부터 알았었고 그때는 이제 대학로 시절부터도 오빠는 그 김익서 선배님이랑 두 분이 다 워낙 연기가 출중해서 투탑이었죠. 그래갖고 모든 작품을 대학로에서 막 그 배우들을 쓰려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극단의 막내였는데 코찔찔이들 가면 이렇게 부르듯이 와서 뭐 놀고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면 연기로 욕 먹을까봐 도망 다녔어요. 난 아직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드디어 상대 배역이 송강호 오빠라고 하니까 무대에서는 만나뵌 적이 없거든요. 거의 겸상도 못하던 존재였는데.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야겠다. 그래갖고 매달릴 게 이거는 진짜 사투리밖에 없잖아요. 이 역할에? 그래서 어느 아는 영화 PD님이 마산분이었어요. 그래서 사투리를 이제 녹음을 한 거죠. 녹음을 해갖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.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애드립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. 아니 보이소. 우리는 집을 안 내놨다 카이. 2,500 드릴게요.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. 아이고 뭐 주시라도 드실랍니까? 좋죠. 근데 송강호 배우가 이 연기하실 때 주씨라는 말에 약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주씨라고 요즘 잘 안 하시는데 주씨라도 드시랍니까 하는데 저기에서 저거다. 저 사투리가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다고.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고향이 부산이야? 그랬고 아니 서울인데요? 그랬지. 좀 놀라셨죠. 송강호 씨도 속여버린.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잣대를 엄정하게 내리는 게 사투리 연기인 거예요. 어렵잖아요. 사투리 연기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사투리 하면 부산 사람들은 부산 말 저렇게 저렇지 않다. 사투리 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걸 맞춰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이정훈 배우님 보고 있으면 정말 사투리가 다양한 게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건 누가 시켰노? 그거 데리고 온나?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. 아유 잘 봤네 잘 봤어. 어디서 왔어요? 저 차 세워놓은 거 보니까 저 먼 데서 온 거 같은데. 서울서 왔어요? 내가 학교 가면 해실일이 뭐 있어 가게. 입에 붙이는 햇살 거 아니. 홍골락한 국밥집 허나 해신디 바빠오고 그냥 하지도 못.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사투리를 제가 아무래도 이게 얼굴이
약간 좀 정감 있게 생겨서 사투리를 쓰는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연령대별로 좀 만나는 편이에요. 연령대를 나눠서. 서울말도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쓸 때는 좀 구수하게 변해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차이들이 있잖아요. 제가 뭐 또 영화 전문가로서 인정해요. 영화 진짜 인정. 전문가로서 이 작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.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칸 영화제 등등 종려상. 그렇죠.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.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 영화에 어떤 훌륭한 면이 있다면 다 배우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. 그래서 언제 또 이런 배우분들을 한데 모셔서 또 찍어볼 수 있을까? 이게 한국 영화 지금 100년 딱 된 입장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의 창작인 예술인이 자신의 상상력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그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 한가운데 이정원 배우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이제 배우로서 물론 시나리오를 다 보고 하셨겠지만 어떻게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 어떤 톤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 완성된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정원 씨가 느꼈던 감정. 저는 사실 딱 맞은 것 같아서 전 분명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.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충격을 좀 먹었어요. 한 이틀 정도. 제가 참여했는데도. 그래서 사실 제 역할이 그냥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넘어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영화가.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게 될 때 저만 보인다. 아니 근데 사람인지라. 보통 반대이거든요.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만 보이다가 두 번째 볼 때 영화 전체가 보이더라인데 완전히 반대로. 저는 조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. 그리고 그 있잖아요. 비 막 이렇게 내리는 그 길을 걸을 때 저도 사실 반지하에 살아봤고 물난리도 맞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처럼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되게 다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장면에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 같긴 해요.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과연? 사실은 제일 제가 우려했던 건 그런 작품에서 그런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귀여워가지고. 진심이에요? 아 정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좀 누군가의 다정한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품을 보면 알잖아요. 이 대목에서 약간의 공포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. 근데 이제 그 공포감을 어떻게 줄까 보다는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목표를 갖는 게 오히려 더 역할을 푸는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거기 지문에는 술이 취한 문광이 집을 찾아와서 인터폰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최대한 저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의 바르게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. 그래서 그게 더 무섭죠. 제가 이제 받은 주문은 그런 집에 있는 일하시는 가정부 되시는 분은 마치 그분이 사모님 같은 느낌이어야 된다라는. 그런데 사실 그 사모님은 또 아니잖아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보통 하시면 뭐 어쩌고 너 나쁜 년이야 뭐 이러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여보세요? 그런 교양 있는 목소리를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 감독님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장에서 어때요, 봉 감독님은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분장으로 막 이렇게 망가져갖고 올 때에 지나가면서 쓱 한마디씩 하셔요. 뭐 그냥 술집에 갔다가 시비가 붙었을 수도 있겠죠? 이렇게 지나가시고. 또 어떤 때는 빚쟁이들한테 쫓겼나? 뭐 이렇게. 그러면서 자꾸 정보를 살살살.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매달릴 때 우리는 막 눈물 흘리고 호소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억울함을 할 때도 정말 너무 억울함이 자랑인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. 억울함이 자랑인 것처럼.
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억울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억울해요. 그런 디렉션을 받으면 좀 놀랍죠. 다른 경험을.